이번 시간에 우리 단일 분할 할당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억장치 할당 기법을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요만큼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요. 우리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내가 지금 여기 주기억장치를 이만한 거 큰 거 요걸 이제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영역을 이제 운영체제 영역이다, 사용자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이제 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OS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곳에는 이제 전부 다 운영체제가 이제 사용하는 그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곳은 사용자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영역을 보고 얘기해요. 해서 하나의 이 큰 주기억 장치를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켜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키자마자 이제 윈도우가 짜잔하고 뜨고 바탕화면이 짜잔하고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문서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틀어놓고 인터넷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근데 윈도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그게 이제 안 됐다고요. 윈도우가 개발되기 이전에 이제 우리가 도스라는 그 운영체제를 이제 사용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켜서 이제 내가 뭔가를 이제 실행을 시키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문서 작성을 해요. 그러면 문서 작성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실행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만약에 문서 작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그 프로그램 하나만 이제 주기억 장치에 집어넣고 실행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운영체제가 들어가는 그 영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쓰는 그 영역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에요. 해서 우리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거는 주기억 장치를 이제 운영체제 그 영역과 사용자 영역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한순간에는 오직 한 명의 사용자만이 그 주기억 장치의 사용자 영역을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단일 분할 할당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가장 단순한 그런 기법인데 초기 이제 운영체제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OS 영역이다, 사용자 영역이다 이걸 구분할 때 그냥 이제 임의로 그냥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이제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에 이제 해당하는 경계 레지스터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OS 영역 따로 그리고 사용자 영역 따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OS 영역은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해서 운영 체제를 이제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제 사용자 영역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운영 체제 영역이다, 사용자 영역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주는 그런 경계 레지스터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우리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용자 영역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64kb짜리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만약에 그게 4K짜리예요. 4K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60kb만큼 이제 단편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전체 크기는 이제 64지만 4kb짜리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기 때문에 이제 60kb가 이제 낭비가 된다고요. 그리고 사용자 영역이 이제 64kb인데 만약에 100kb짜리 그 프로그램을 내가 이제 실행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는 오직 한 명의 사용자만이 그 주기억 장치의 사용자 영역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실행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사용자 영역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기억 장치보다 큰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을 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실행을 할 수가 없다고요. 실행을 아예 못 시켰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버레이라는 이런 기법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버레이 기법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오버레이 기법이요. 오버레이 기법이라는 거는 이곳에 보면 이제 오버라는 말이 들어가죠. 얘는 이제 주기억 장치보다 큰 사용자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오버레이 기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이제 보조기억장치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있는데 프로그램의 크기가 이만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기억장치는 요만해요. 요만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한 번에 우리 주기억장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못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아예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을 못 시켰다고요. 근데 이 오버레이 기법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글 프로그램 이제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한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쫙 있죠.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켜서 그곳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 프로그램, 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제 실제로 얘가 이제 동작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실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하나 이제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뭐 파일이나 메뉴도 있고 편집도 있고 서식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그런 기능들마다 그런 기능들 단위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을 싹 다 이제 쪼개는 겁니다. 쪼개놨다가 맨 처음에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실행하는 그 조각을 우리 주기억 장치에 집어넣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사용자가 만약에 이제 뭐 서식이라는 그 메뉴를 이제 클릭했다. 그러면 그 서식과 관련된 그 조각 있죠? 그 조각을 이제 또 주기억 장치로 가지고 와서 또 그 부분을 이제 또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각각 이제 조각별로 전부 다 이제 다 쪼개요. 쪼개놓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각 두 개를 집어넣고 막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조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각 중에서 불필요한 거 있죠? 만약에 조각 2번 얘가 이제 불필요하다. 그러면 이 영역에 이제 조각 3번을 덮어 씌워서 우리가 조각 3번도 이제 실행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조각조각 전부 다 이제 쪼갠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분할을 할 때는 일반 사용자가 이제 그걸 전부 다 이제 분할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이제 출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조각조각 전부 다 이제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는 그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컴퓨터 시스템의 이제 구조가 됐든 이런 프로그램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하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버레이라는 거요. 오버레이 이 기법은 주기억 장치보다 큰 그런 사용자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더라.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 이제 조각으로 전부 다 이제 분할을 하더라. 분할해서 필요한 조각을 이제 차례대로 우리의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오버레이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주기억 장치의 공간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랬을 때 주기억 장치에 적재된 그런 프로그램의 이제 조각 중에서 불필요한 그런 조각이 있죠. 그런 불필요한 조각이 들어있는 그 위치의 장소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조각을 이제 중첩을 시켜서 적재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오버레이 기법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개 조각으로 이제 분할하는 그런 작업은 프로그래머가 이제 수행을 해줘야 돼요. 해서 이 프로그래머는 시스템 구조가 됐든 프로그램 구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프로그램을 여러 개 조각으로 이제 분할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우리 오버레이 기법이요. 해서 오버레이 기법이라는 거는 주기억 장치보다 큰 그런 사용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더라.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 이제 조각으로 분할한 다음에 필요한 조각을 이제 주기억 장치에 적재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주기억 장치의 공간이 이제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불필요한 조각이 위치한 그 장소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중첩을 해서 적재를 해서 실행을 시키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오버레이 기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스와핑 기법이요. 스와핑 기법이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 전체를 싹 다 이제 주기억 장치에 전부 다 이제 할당해서 사용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과 이제 교체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스와핑 기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축구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축구단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축구 선수가 총 25명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25명의 이제 축구 선수들이 쭉 있는데 그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25명이 전부 다 이제 경기장에 다 들어가서 경기를 같이 하는 게 아니죠. 경기장에 실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원은 11명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25명 중에 11명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축구 선수들을 교체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축구 경기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스와핑이라는 이 기법은 보조기억 장치의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만약에 1번이다,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사용자 영역에 이 두 개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랑 서로 이제 교체하는 그런 기법이 우리 스와핑 기법입니다. 그때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던 이런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로 이제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 스왑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뭔가 처리가 되다가 우리 보조기억 장치로 이제 이동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스왑아웃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교체하면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와핑 기법이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 전체를 이제 주기억 장치에 이제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과 뭐를 하는 기법이다? 교체를 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스와핑이라고 하더라. 그때 우리 주기억 장치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보조기억 장치로 이제 이동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억 장치에 있다가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 이동이 되는 거를 보고 우리 이제 뭐라고 한다? 스왑아웃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거꾸로 우리 보조기억 장치에 있다가 그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로 이제 이동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스왑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왑인이다, 스왑아웃이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사용자 이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될 때까지 이런 이제 교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 번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스와핑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와핑 기법이 발전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가상기억 장치의 페이징 기법으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요 페이징 기법이라는 거는 뒤에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스와핑 기법이 이제 발전해서 뭐가 됐다? 페이징 기법이 됐더라.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거는 주기억 장치 이제 운영 취재 영역 그리고 사용자 영역 이렇게 이제 두 개 영역으로 나눠서 한순간에는 오직 한 명의 이제 사용자만이 주기억 장치 이제 사용자 영역을 사용하는 그 기법을 우리 이제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오버레이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 스와핑도 있었어요. 오버레이하고 스와핑하고 그 두 가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